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학생활과 진로 6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학생활 중에 빠질 수 없는 멘토와 멘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일단 멘토와 멘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대학생활 중 진로 활동에서 멘토의 역할과 또 여러분 개인마다의 멘토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알아볼 예정이고 멘토의 종류도 알아볼 겁니다. 대학생활을 위한 멘토가 있을 거고 또 진로 목표를 위한 멘토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본인마다 각 목적에 맞는 그러한 교수님이나 선배, 동아리 유명인 등의 멘토를 찾는 방법도 알아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을 배우고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지혜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요, 대학생활 적응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대학생활 적응하면 대인관계라든가 우리가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 내가 공부에 대한 적응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하면서 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 대인관계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나의 생활, 대학 생활에 있어서 그것들을 좀 두루두루 내가 잘 꾸릴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 멘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학생활 하나하나 어떻게 잘해야 돼요? 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안내가 있습니다. 학점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수업들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내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때마다 혹은 내가 좀 막연할 때마다 생각이 안 들 때마다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요, 이 대학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이 멘토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이 멘토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지? 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멘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멘토를 만드는 어떤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왜 회사 입사 지원서라든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요, 존경하는 인물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들 굉장히 막연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 존경하는 인물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존경하는 인물에서 그렇게 면접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채용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이 존경하는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분들? 네, 부모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당연히 부모님 존경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어쩌면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 부모님이 이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나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 내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입사 어떤 채용 과정 속에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뭘까? 물론 이제 존경하는 인물과 멘토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걸 전제해 두고 어쨌든 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그걸 왜 물어보지? 이 입사하는 과정 속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해 보면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나름대로 내가 롤모델로 삼고 좀 닮고 싶은 사람, 그 닮고 싶은 측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직업적인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각자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 있는 사람을 우린 보통 존경하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측면들을 물어보고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것들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그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활 저는 사실은 특별한 멘토 없어도 뭐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멘토가 있어야 잘하고 멘토가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구나요,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막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막연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떤 판단의 과정 속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기왕이면 내 앞에서 누군가 본보기가 되어줄 만한 사람 혹은 내가 뭐 의논을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멘토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학생분들 지금 학교 생활 이제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알아요. 좋은 거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 학생분들 좀 힘이 드십니까? 각자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나름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힘든 부분들이 각자가 다 다르실 텐데,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좀 힘들대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대요. 공부할 게 많다는 이야기는요, 과제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한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량도 굉장히 많고요. 과제의 양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간고사를 봐보면 어때요? 네, 시험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아련한 저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계산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시험 범위가요, 말도 안 되게 책 한 번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운 데부터 배운 데까지 교수님들이 막 이러세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운 게요, 책은 굉장히 두껍죠. 전공서적은 굉장히 두꺼운데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발췌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대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 발췌한 이론을 바탕으로 물론 공부는 하지만 네, 연습 문제를 보니까 연습 문제가 한 단원당 100문제씩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 시험 범위는 5단원 막 이래요. 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많은 분량의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게 되게 여러 과목이죠. 과제 또한 한 주 동안 해야 되는 그 과제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여타 다른 과목들도 또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양이 너무너무 많아져.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에 들어왔더니 뭐라 그래요? 학과 공부, 전공 공부만 하면 안 된대요. 여타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요즘에 그 혼밥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혼밥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부류는요, 그냥 내가 좀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쨌든 간 다른 친구들하고 시간을 굳이 맞추지 않아도 그냥 뭐 물론 당연히 수업이 같이 끝났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게 되는 경우 같이 먹지만 일부러 시간을 맞추고 서로 조정하고 하기보다는 내가 시간이 되었을 때 밥 먹고 빨리 뭐 도서관을 가서 할 걸 한다든가 내 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부류가 한 부류 있다면 또 한 부류는요, 밥 먹을 친구가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동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니 다른 친구도 나에게 안 다가오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좀 정확하게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만들지 못해서 내가 좀 혼자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혹은 그냥 이렇게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 뭐 교수님들께서 하는 이야기들, 혹은 내가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대학 생활에 있어서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던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자체를 잘 모르겠고 너무너무 좀 막막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특히 저학년 때에는 전공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는 단계이다 보니까 내 전공에 대한 확신도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란 이야기예요. 실제로 1학년 말 친구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전공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뭐 부전공을 하든 복수전공을 하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거 있던 이야기, 제가 만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숙사 신청 기간을 놓쳤대요. 아차 하는 순간에 놓쳤대요. 자기가 놓치고 나서 봐서 학교에 연락해서 혹시 안 되겠냐라고 물어봐도 이미 기숙사 신청 끝났고 그 안에서도 추첨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신청을 받는 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급하게 좀 집을 알아봐야 되는, 본인이 이제 거처할 곳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보만 알았었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죠? 그런데 제가 기숙사 신청 기간 놓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교내 동아리, 그 다음에 뭐 단과대 동아리, 그 다음에 학과 동아리, 뭐 되게 종류도 여러 가지고 많은데 뭘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차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과목별로 과제가 있고요. 그 과제가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나온대요. 근데 그 과제를 좀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과제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소위 점수가 잘 나오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대학 생활에 있어서 뭐가 힘드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각자의 고민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과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 근데 그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일정 부분들은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나름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뭘 고려하고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사실은 과제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기숙사 신청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 당연히 대신해 줄 수 없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대신 선택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조금 더 안내를 해준다면, 좀 더 알려준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시간을 좀 더 절약하면서 내가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멘토라는 건 단순하게 나의 도우미 역할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내가 보고 본받아서 따라갈 사람이 아니라 실제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는 일종의 멘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그 안에서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선택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을지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기숙사 신청 기간이라든가, 그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멘토는 무조건 딱 한 사람, 이 사람이 나의 멘토야 라고 정했으면 그 사람만 바라보고 나아갈 필요는 없다. 나의 멘토는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측면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생들을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행복한가요? 라는 부분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찾아봤죠. 정보들을 찾아보니 실제로 2020년 11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내가 행복 지수보다 더 높더라, 훨씬 더 높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3.3% 사람들이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68.8% 정도, 굉장히 70%에 가까운 인원들이 그럼요, 스트레스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학생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더 높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안해요, 행복해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한 비율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높더라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라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단 기본적인 어떤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더란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뭐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그죠? 취업 준비라든가 향후 진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학과 공부에 대한 부분들도 있네요. 자, 그리고 사실은 대학생들은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상대적으로 학교를 많이 나가지 않고 예전보다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기회들이 좀 줄어들었어 라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한 측면들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연애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건강, 그리고 친구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진로와 공부에 대한 고민들 하고 있고요. 그죠? 개인 생활적인 측면들 고민이 있고요. 관계에 대한 고민들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어떤 취업 준비, 진로, 학과 공부,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떠한 준비들을 하는가를 나 혼자서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명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죠? 대부분 우리는요,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 라고 살펴보면 그냥 사실은 이 고민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무언가 내가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죠. 방법 없이요, 그냥 지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해요. 근데 상담을 누구랑 해요? 친구랑 합니다. 친구랑 하니까 친구한테, 친구야,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게 고민이야. 그럼 친구 뭐라 그래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힘들겠다. 나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 고민을 누구랑 의논하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친구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친구랑 이야기하거나 혼자서 해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그 고민에 있어서 경험치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쩌면 좀 더 그나마, 뭐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무언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혼자서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판단이 되지 않고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고요. 계속 고민이 됩니다. 계속 어렵고요. 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요.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서 2학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막막하고 막연함 때문에 제가요, 학교 생활 지금까지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네, 뭐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요. 저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학과를 아예 바꿔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그 고민과 방황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부모님도 좋고요. 부모님도 어쨌든 인생의 선배시니까 부모님도 좋고요. 선배라든가 아니면 뭐 교수님이라든가 상담사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그냥 통칭해서 저는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멘토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학교에 물론 멘토링 제도가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지만 꼭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멘토와 멘티가 되지 않더라도 내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루트, 길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멘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멘토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믿을 만한, 자, 중요한 건 해결자 아닙니다. 해결자 아니에요. 정답 주는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 아닙니다. 조언자란 이야기예요. 결정은 내가 합니다. 행동도 내가 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나에게 조언이 되는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멘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학교 생활에서의 멘토라는 건 인생이나 학교 생활의 어떤 선배로서 본인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쌓은 지혜들을 후배랑 공유해서 이 후배 자체가 내가 성숙하고 현명한 삶의 태도를 갖고 방향을 잡고 방법을 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멘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내가 무언가 좀 고민이 되고 약간 막막한 생각이 들 때, 잘 모르겠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멘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멘토라는 건요, 사람 이름이래요. 이 사람 이름이래요. 진짜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이 됐는데 이제 이렇다고 이야기해요. BC 1250년경에 그리스 왕이 이제 오디세우스가요. 이제 트로이 왕국을 내가 점령하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로 나간다는 이야기는요,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 혹시 내가 부재가 되었을 때, 그죠?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아들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좀 걱정되는 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 아들은 어쨌든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좀 걱정되는 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아들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멘토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멘토라는 친구에게 아들을 좀 부탁한 거예요.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자랄 수 있도록 좀 내가 없는 동안 잘 인도해주면 좋겠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이 멘토가 이 아들 텔레마코스를 굉장히 잘 나름대로 이끌어준 거죠. 이끌어준 겁니다. 무언가를 내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조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들이 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좀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약간 막막한 상황이 왔을 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안내자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멘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하는 과정들,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들을 멘토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는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멘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멘티가 되어서 여러 멘토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게 이 멘토라는 사람 이름에서 비롯이 되었고, 나 또한 그렇게 실제 텔레마쿠스를 잘 이끌어준 멘토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멘토링이 잘 되면요, 아무래도 내가, 자, 중요한 건 단순하게 대학 생활 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대학 생활을 잘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 삶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죠? 내가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한 대학 생활은 일종의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태도를 내가 멘토링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멘토링에 참여한 친구들을 보면, 내가 교환학생에 좀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환학생에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학점이 되게 높지도 않고,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이 멘토 선배들이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봐. 그리고 면접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보면 어때? 라는 도움을 받아서 으쌰으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갖는데 멘토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그냥 될 수 있을까? 물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친구들도 물론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이 선배들로부터 여기 선배는 학교 선배 아닙니다.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내가 학교 생활을 좀 충실하게 하는 것, 열심히는 혼자도 합니다. 혼자 하는데 그것들을 좀 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멘토들이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비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멘토링을 좀 실시를 하는데, 사실 이 멘토링이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모방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멘토는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연예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멘토로 선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 사람이 노력하는 과정들,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모방해 나가다 보면 나 또한 그 사람의 어떤 노력, 그 사람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닮아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배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처음엔 관찰한대요. 그죠? 이제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말 못하잖아요. 그죠? 돌이 지나도 거의 대부분 말 못하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말이 좀 늦게 트인 편이에요. 그래서 한 16개월, 17개월쯤에 이제 겨우겨우 이제 엄마, 아빠, 물, 요 정도 이야기하고 30개월이 넘어서 이제 겨우 떠듬떠듬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거의 이 30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아이는 본인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떠듬떠듬 따라하는 거죠. 모방의 효과. 관찰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모방의 효과로 우리는 언어를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안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과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내가, 그죠? 그것들을 모방함으로써 닮아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멘토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질문을 하고, 그죠? 어떤 상황들 속에서 직접적인 조언을 얻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내 멘토가요, 단순하게 그냥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면 뭐 유명인이라든가 혹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우리가 롤모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나의 멘토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멘토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나의 멘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과 선배나 동아리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교수님 또 나의 멘토가 될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도 나의 멘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인이라든가 유명인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도 가상인물이죠. 이러한 인물들도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걸 무조건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제도 안에서만 활용하는 건 아닐 수 있어. 물론 가장 효과적인 건 멘토와 멘티가 관계를 맺은 이 멘토링의 관계 안에서 직접적인 도움들을 받고 직접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어쨌든 간 선배들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데요. 그죠?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나의 멘토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멘토를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물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여기 3번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3번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요. 어쨌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대학 생활 자체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 생활들을 좀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잡는 것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대학 생활을 위한 멘토 한 분쯤 선정해 보는 것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위한 멘토를 한 분쯤 선정을 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진로 목표를 위한 멘토도 한 분쯤 선정해 놓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진로 목표를 위한 멘토도 뭐 우리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각자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은 이렇게 교수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냥 교수님이니까 성공했어요가 아니라 그 교수님께서 실제로 관련된 책을 쓰신 것도 자기는 읽어봤고 또 교수님께서 어떻게 연구하시는지를 보니까 어쨌든 간 나름대로 그 자리, 그 위치에 가셔서도 끊임없이 나름대로 그 분야를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시더란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는 그분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여지고 자기도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싶대요. 물론 교수가 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친구는 취업이 목표였는데 취업을 해서도 그냥 나 취업했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교수님처럼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공부해 나가고 싶다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목표들, 그래서 대학 생활을 위한 멘토 선정하시고 또 진로 목표를 위한 멘토도 따로 이게 함께 될 수도 있어요. 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 개인적으로 또 추천드리는 건 여기 보이지 않는 3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거는 꼭 진로 목표뿐만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쨌든 삶의 목표, 그것들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멘토 한 분쯤 선정해 놓는 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활, 진로 목표와 더불어서 삶의 목표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자라는 측면들을 보면서 이러한 멘토들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것들을 얻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자면 아주 다양한 측면들, 어쩌면
내가 그냥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습하는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도움받는 사람들 우리는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그냥 공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좀 좋은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학점 관리는 아시죠? 이미 우리 다 수업 들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죠?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 생활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라든가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회들,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왜 개인적인 고민들도 있어요. 뭐 가족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건강이라든가 경제적인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아시죠? 나 혼자 고민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선배들,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들을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안에서 조언이 되는 부분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그러한 고민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의 삶의 태도라든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큰 도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라든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장기적인 부분이든 단기적인 부분이든 일상생활에서든 어떤 큰 목표에 있어서든 아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관찰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되는데 우연히 어떤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와 닿았던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뭐 경제적인 부분, 이제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내가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들을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저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저자를 본인의 멘토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자의 그 밑에 보면 메일 주소가 있는 걸 보고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서 제가 뭐 이렇게 누구누구님의 뭐 이야기에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해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대요. 네, 그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식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책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라든가 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중요한 건 멘토는요, 그냥 이 사람이 한 번 멘토는 영원한 멘토야, 끝, 나 멘토 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멘토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한 사람에게 다 받는 건 아니죠. 이러한 도움들을 한 사람에게 다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나만의 멘토를 한번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고민인데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네가 고민이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멘토를 찾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 그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지금 제 친구처럼 이렇게 어떤 하나에 딱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연히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나의 멘토들을 선정해 보실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 사람이 왜 내 멘토가 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멘토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뭐지? 어떤 부분들을 내가 배워나가면 좋을까? 그렇다면 그 배운 점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당 멘토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를 맺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꼭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요. 일단 삶의 멘토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의 멘토를 나는 김연아 씨로 하겠어. 일단 제가 누구나 아는 사람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보면 계속해서 1위로 선정되는, 그죠? 몇 년간 계속 1위로 선정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멘토를 나는 김연아 씨로 한번 삼아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사실 나는 뭐 스케이팅을 하거나, 그죠? 어떤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멘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자기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성공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냥 성공했기 때문에 멘토가 아니라 어쨌든간 나름대로 현역 선수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후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보니까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기부 활동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뭐 동계 스포츠라든가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이 스케이팅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어쨌든간 본인 스스로도 성공했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굉장히 좀 귀감이 될 만해 라고 선정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멘토가 성공한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정신력, 집념, 그리고 꾸준한 훈련과 노력 이러한 측면들이 나한테는 좀 와닿았어. 그죠? 자, 중요한 건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각자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나는 김연아 씨가 내 멘토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 가지 성공 이유라든가 배울 점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렇다면 이 멘토를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은 뭘까라고 봤더니만 첫 번째는 일단은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던 점. 목표가 뚜렷했던 점. 사실 나는 생각해보니까 대학에 일단 들어왔어. 들어왔으니까 좋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급급해서 좀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나름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중요한 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들 정말 나는 좀 본받고 싶은 것 같아. 그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본인 혼자서 성공했으니까 됐어. 내가 내 목표를 이루었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후배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들, 본인이 할 수 있는 측면의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러한 멘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까라고 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죠. 목표가 뚜렷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빨리 좀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 목표가 뭐 삶의 목표도 있고요. 진로 목표도 있고 대학 생활에서의 목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표들을 빨리 일단 설정을 하고 그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들을 좀 세워나가야겠다.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중요한 건 이거 이제 김연아 씨 보면서 이 친구가 느낀 것 같아요. 환경 탓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김연아 씨가 그렇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 환경 자체는 굉장히 열악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 피겨스케이팅의 그 불모지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말 훈련할 장소가 없어서 뭐 아이스링크 외에 낮에는 이렇게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밤에 뭐 훈련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힘든 환경들 속에서도 그 환경 탓하지 않고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었던 방법을 찾아 나갔던 그 모습을 닮아서 나도 환경 탓하지 않고 그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상황이 이러이러해 라든가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내가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하겠어 라는 측면들만 정리를 해도 그죠? 요 정도만 정리를 해도 이 친구가 요것들만 실천을 잘 해나간다고 해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삶의 멘토를 두고 그 멘토를 닮기 위한. 자, 이건 사실은 김연아 씨한테 연락하기 참 어려워요. 물론 뭐 DM을 보낸다던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이거 참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측면에서의 멘토를 설정해보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배 멘토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거예요. 선배 멘토. 예를 들자면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이 학생은 졸업할 무렵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나름대로 했던 활동들을 이력서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이 친구는 전공도 그렇고, 전공이 행정학과잖아요. 전공도 그렇고, 결국에 이 친구는 취업하는데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 일이 자기한테 되게 잘 맞을 걸 안대요. 가만히 보고 자기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보고 했지만 그 안에서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누군가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문서를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재밌대요. 네. 본인이 굉장히 잘 맞는 분야를 잘 찾았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무조교 활동들, 근로장학생으로 사무조교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안에서 점자책 제작하는 것,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서 작업인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 책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봉사활동도 굉장히 나름 긴 시간 동안 해왔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나 여기 이런 분야에 취업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하진 않아요. 뭐 이 친구가 대회에 굉장히 많이 나갔다던가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취득했다던가 이렇지는 않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땡땡땡 선배가 내 멘토야. 자, 이런 경우는 아시죠? 선배한테 가서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선배님이 제 멘토예요. 교수님이 제 멘토입니다.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 멘토예요. 얘기했을 때 왜? 기분 나빠 하실 분들은 안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선배를 멘토로 선정을 해놓고 나서 선정한 이유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이 선배 같은 경우에는요, 나름대로 학점도 굉장히 좋아요. 영어 성적도 좋고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본인의 목표도 좀 이뤄낸 것 같아서 멘토로 선정을 한 거죠. 나름대로. 자, 그리고 이 선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내가 정리를 해봤더니만 굉장히 성실하고요. 꾸준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진로 분야에 있어서 꾸준한 경험들을 쌓아 나갔습니다. 경험들을 쌓았고 목표에 필요한 대외 활동 경험도 물론 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선배를 통해서 배운 점은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가요. 사실은 아주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내 특성에 잘 맞는 직무 분야가 뭐야? 라는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게 보니까 나는 좀 배울 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학교 생활도 충실하게 하면서 근로장학생 활동도 하고 여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도 그냥 한 거 아니고 운영진 활동하고 막 이랬어요. 뭐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그 안에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보니까 실제로 대학생활 하면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시간 관리도 잘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것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적인 활동들을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취사 선택해서 의미 있는 활동들, 의미 있는 경험들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멘토를 닮기 위한 나의 노력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탐색을 통해서 내 목표를 좀 제대로 한번 설정해 보겠어. 진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학년별 시간 관리 계획을 세워서 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 또한 좀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배님께 물어봐도 됩니다. 선배님께서는 근로장학생 되게 여러 번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내가 어디 하겠다고 신청한 건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선배에게 물어보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취사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배 멘토라는 개념은 내 주변에 있는 실제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 주변 사람들을 또 멘토로 선정하는 것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또한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진로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직무 멘토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직무 멘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이나 그죠? 아니면 주변에 이미 취업한 선배나 또 내가 선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졸업한 선배님들 저 잘 몰라요. 아직은 학년이 낮아서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요.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요. 저는 여기 이제 모 사이트에 있는 직무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품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식품 마케터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직무 인터뷰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만 어떤 업무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직무 인터뷰의 기본입니다. 어떤 업무 하십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걸 통해서 해당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멘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식품 마케터란 업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매출 향상의 영향 요소라는 건 뭐예요? 해야 되는 거.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이 뭐야? 라고 봤더니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안목을 키워야 된다. 자, 이 이야기 뭐예요? 대학 생활하는 동안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대학 생활하는 동안 무언가 어쨌든 간에 니즈, 고객의 니즈,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안목을 키우는 연습들 필요하겠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나름대로 내가 주어진 인프라 안에서, 주어진 자원 안에서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자, 이건요, 내가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혹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들, 연습이 될 수 있겠구나. 마케터로서 굉장히 좋은 연습이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기적인 시장 조사와 유관 부서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대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한 방법으로 가만히 보니까 SNS 서칭이라든가 박람회 참관, 그 다음에 실제 오프라인 어떤 그 유통업계들 방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이건 현업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케터로 일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는 노력인 거죠. 네, 멘토를 통해서 이런 것들 배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되는 내용들도 인터뷰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대학 생활에서 실제 어떤 경험이 내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거 보면 어때요? 대학생활 안에서 그 많은 활동들 중에서 내가 마케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활동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될지가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언도 해주시네요.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요. 이제 고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 멘토링을 실제로 합니다. 그게 실제 학교에서 선배들하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니면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실제 현업자하고 직무 멘토링을 실시하면서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기도 하는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좀 일러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 직무 멘토들을 찾아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내 계획 안에 넣어보는 것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대학생활 그리고 성공적인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만의 멘토를 찾아 나가고요. 중요한 것,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다면
멘토가 될 수 있다면 그것들이 실제 내가 대학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막막함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